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얘가 맞췄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조회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컴팩트하게 그 요점만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걸로. 요점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204.50, 고점은 1218.60,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09.6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말에는 중국이랑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하면서 코로나 재확산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었고, 이제 중국에서는 수도 베이징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다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1210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 이런 좀 깜짝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연준이 회사채는 ETF만 산다고 했는데 회사채 자체를 유통시장에서 직접 산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환율이 이제 그럼 또 연준이 부양책을 쓰는구나 해서 환율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날 장 마감하는데 이제 북한이 예고는 했었다고 하지만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거를 뉴스가 나와서 그 다음날 환율이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이런 데들에서 또 강경한 발언, 몰상식 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환율은 많이 올랐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예고되어 있던 하와이에서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랑 양재측 중국 공산당 무슨 위원이라는데 둘이서 회담을 했다는 소식에 환율이 빠졌고, 이거는 위안화 강세, 달러 위안의 하락세에 연동이 됐던 거죠. 그랬고 오늘 금요일에는 그냥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210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190원을 깨고 잠깐 내려가기도 했던 이 위험자산 선호가 많이 되돌아온, 그래서 결국 또 다시 레인지로 돌아왔어요. 지금 2차 얘기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된 건 없고 정책적인 어떤 대응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안정세를 끌고 가고 있는 금융시장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펀더멘털에 큰 개선이 없는 한 1200원에서 1250원 사이의 어떤 그 레인지,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어떤 남북한의 이제 갈등 상황 이런 거는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아닌가. 그렇죠.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서 급등해서 조정도 필요했고, 환율도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가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시각을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하고, 어떤 그런 핑계로 한 거지, 이게 장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언더슈팅을 막 하다가 남북한이 빵 터지니까 아니었나 보다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어떤 코로나의 어떤 결정적인 코로나 시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백신의 어떤 개발이나 어떤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시장의 차익 실현과 다시 빌드업, 차익 실현과 빌드업을 위한 어떤 양념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자, 먼저 인포맥스 기사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준의 힘이 세가지고 월가의 약세론자였던 비앙코도 태세 전환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처음 들어가는 건 더블 비앙코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스 이 형만 좋아하는. 더워서 맛있겠다. 자, 월가의 대표적 약세론자로 알려진 비앙코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약세 진영 탈퇴, 손 들었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증시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운명이고 연말 전에는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유는 연준이 유례없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을 현금화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달 초순부터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연준이 이제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 같은 최근에 도입된 연준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약세론자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 추격 매수에 나설 때가 사실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저는 배웠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 신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도 마지막 사람이 돌아설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다시 포지션을 뒤집었는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약세론자들이 손을 드는 시점에 다시 이런 사람들을 또 털어먹으려고 네. 네,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더 올렸다가 털어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2200선에서 일단은 좀 막히지 않을까. 네. 고정이 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기사를 보고 오히려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연합인포메이스 기사고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뭐 월가의 구루로 칭송되는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제목은 증시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도. 이건 장기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결국 경기가 어쨌든 미국 경기 기준으로 미국은 경기가 좋았고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었고 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주식이 올랐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의 견조한 흐름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장기적인 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화는 정점을 찍고 이제 뭐 당연히 뭐 국가 장벽 세우고 뭐 하겠죠.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데들을 쏙쏙 빼먹으면서 이렇게 기업 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인텔과 대만의 TSMC를 예로 들면서 레이 달리오는 원래 대만에서 이렇게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뭐 대만이라든지 외주를 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반도체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장벽이 세워지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다 대만의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런 건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이제 충격을 받는 데서 회복이 되더라도 일부 기업은 파산하거나 주가는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성이 어쨌든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업들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저도 그 틀에서는 이제 레이 달리오 회장과 좀 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TSMC의 미국 그 공장 설립과 함께 삼성도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우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이 공급망이 많이 재편될 거라는 거는 이제 TSMC가 이제 이제 IT에서 가장 큰 축인 반도체 주 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 이것도 맞는 게 당연히 그 주요 소비처인 선진국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각종 생산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테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각 주요국들 정책 당국에서 현금 살포를 하면서 이게 공짜 돈이 아니에요. 작지만 이자 비용이 분명히 있는 비용이고 이거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살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 대출금도 회수를 해야 될 거고 네.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워낙 빌린 돈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성은 당연히 감소하고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 심리가 과연 단기간에 급반등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과는 다르게 여전히 실물 경제는 좀 더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얘기지만 결국 부채가 문제가 언젠가 될 텐데 그럼요. 특히 뭐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들의 부채 그렇죠. 지금 미래의 세입을 땡겨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고 네. 정부들이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면 진짜 장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에서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면 그 빚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이 녹아내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즉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무역장벽은 좀 더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장기적으로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웃긴 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는데 연합인포메이스 기사고요.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라는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악의축 같은 거죠. 이런 명단을 발표하려다가 막판에 철회를 했다는 기사가 홍콩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SCMP는 명단이 거의 발표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 보류하자, 기다리자 이렇게 멈추자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결국 미국이 화해 같은 걸 때리니까 제재를 때리니 그렇죠. 중국도 너네 중에서
우리한 애플 같은 애들. 애플은 아니겠지. 원래는 애플도 이제 협박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죠. 뭐 중국에서 뭐 위구르라든지 홍콩 이런 인권 쪽에 뭐 문제를 삼는 그런 뭐 세력이나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에 대해서 너네는 중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실체들이다. 이런 명단을 발표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결국 왜 그랬냐면 외국 기업들의 반응과 또 중국에서의 사업 매력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니까 아이 나도 때릴 거야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일단 화는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분싸 된 거죠. 내가 화내면 나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나만 뭐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즉흥적이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좀 주제와 분수를 좀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이런 징벌적인 조치는 조만간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망치고 싶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재미는 참 뭐 자존심은 엄청 세고 화도 막 나 있는데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돈 벌려면 뭐 남의 돈 먹기 쉽나요? 세계 짱도 되고 싶은데 영향은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에 뭐 중앙은행이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달러 결제를 좀 안 하고 싶다든지 뭐 이것저것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국가 신뢰도부터 올리는 걸로. 네. 너무 이런 조치를 준비했다는 자체가 웃겨요. 화가 나니까. 그렇죠. 화가 났겠지. 높은 분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좀 해봐. 검토해봐. 검토해봐.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뭐 저희는 뭐 반중정서 이런 게 아니라 반중도 친중도 아니고 그냥 웃긴 거예요. 저희 그냥 생각을 봤을 때 아직은 중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G2라기보다는 G1.5 정도 네.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이 있고 네. 자기는 0.5 밑에 0.5 하는 걸로 0.5 하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다음 주 달러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게 될까요? 코로나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베이징 뭐 시장도 막고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거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도 난리가 나 있는 네. 거고 서유럽은 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이 문제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2차 감염이 오더라도 경제를 봉쇄하진 않을 거다. 죽자는 생인가요? 그만큼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멈출 수 없는 경제 지표가 완전히 바닥을 막 찍고 막 이래 죽네 저래 죽네 네. 어쨌든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미국은 결국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 네. 코로나도 못 맞고 경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막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다. 결국은 방역이 경제다라는 게 주요한 명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주식이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는데 계속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전보다 더 오른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그렇게 약간 그동안의 위험 선호 잠세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달러 환율도 기왕에 이제 다시 레인지로 복귀한 만큼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0원부터 1225원까지로 해서 다시 1220원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제각산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그동안 변한 게 없어요. 저 보면은 추이를 보면은 전 세계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그 증가 수는 늘어나고 있고 어디가 줄면 어디는 다시 폭증하고 어디가 줄면 어디 폭증하고 전 세계로 보면은 이제 요즘 이머징 쪽에서 폭등하고 유럽 쪽은 조금 가라앉고 미국은 그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그동안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그 워딩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랬던 부분 너무 비관인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뽕이 풀어지는 네.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 3개월 달려왔어요. 3월 망하고 4월부터 4, 5, 6 지금
딱 3개월 달렸는데 야 우리 더 달릴 수 있을까? 정신 차릴 때. 그냥 너무 힘든데? 네. 나도 물 좀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타이밍이 왔다고 봅니다. 네. 왔고 그거는 글로벌리 다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위험 자산의 차익 실현세가 나오고 어떤 자산 재분배의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분기말이자 반기말이기 때문에 어떤 달러 유동성이나 어떤 자금 확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1200원부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네요. 네, 1200원부터 1225원 저도 이번엔 동일하게 그렇게 좀 레인지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양치기들이 너무 많았던 게 뭐냐면 백신 진짜 전 세계 파이어 똑같아요. 이 불화생이들 진짜.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온다는 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 네, 이런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서 트레이더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다음 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